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24일차 됐습니다. 네, 오늘은 137페이지입니다. 네, 137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소비할 때의 마음, 몇 주가 흘러갔다. 비 오는 날 아침, 헤빙을 시작한 이래 나는 가열차게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다. 저는 이 홍주연 님이 이 책을 쓰셨잖아요, 기자님이.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분도 대단하다. 이게 가열차게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다. 듣기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그쵸? 들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배운 것을 연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은 계속 연습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빙책을 쓰시면서 잘 되신 것 같아요. 사실 해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돈을 쓰는 그 순간 있음을 느끼기만 하면 되었다. 장비가 필요하거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었다. 슈퍼에서 유기농 야채를 고를 때나 가족들과 외식할 때, 달콤한 향기가 나는 바디로션을 살 때, 이 모든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다. 네. 여기 돈을 쓰는 순간 있음을 느끼라고 했잖아요. 예, 돈을 쓸 때도 느껴야 되고요. 모든 것에 있음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나 그 눈을 떠서나 어디 갈 때나 모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게 다 있죠. 있음을 느끼는 것을 그러니까 각성을 해야지만 느껴요. 각성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나쁜 느낌을 느끼는지 없음을 느끼는지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하셔야 돼요. 내가 각성이라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지? 내가 어떤 느낌이지? 내 무의식에는 어떤 걸 느끼고 있지? 이거를 각성하는 거가 많이 중요합니다. 모르고 살거든요, 보통. 근데 이걸 한번 각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돈을 쓰는 순간 있음을 느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누구 허락이 필요한 거 아니죠? 장비나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만 바꾸면 되고 내 감정을 내가 바꾸면 되고 내 느낌을 내가 바꾸면 되고 내 믿음을 바꾸면 돼요. 그런데 참 그게 사실 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10여 년 걸렸습니다. 쉬운 거는 아니지만 해야지만 행복을 선택한다는 거야. 하지 않으면 고통을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뭘 느끼지? 그래서 행복을 선택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을 즐기자고 했어요. 네. 해빙의 시간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빨리 변화가 느껴졌다. 적극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빨리 변화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돈에 대한 감정이 바뀌게 된 것이다. 와, 돈에 대한 감정이 바뀐다는 거 엄청나죠? 네. 우리 좀 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네. 예전에는 돈을 쓰고 나면 늘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다른 곳에 가면 더 싸게 팔지도 몰라. 비슷한 물건이 집에 있는데 또 사는 건 낭비 아닐까? 이 카드를 긁고 나면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죄책감이 몰려왔다. 쓸 때 순간은 기쁘면서 의식에 돋혀 있죠. 540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순간 뭐예요? 죄책감이 몰려왔다 그러면 죄책감은요. 의식 도표 한번 사랑의 발길을 한번 보세요. 30으로 뚝 떨어져요. 540에서 30은 10에 30과 10에 540습.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거죠.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어떤 죄책감으로 뚝 떨어지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들었다. 불안감 100. 그쵸? 기분이 이렇다 보니 돈을 쓰는 것이 좋을 리가 없었다. 카드를 내밀고 난 후 나는 늘 찜찜하고 울적하기만 했다. 잘 쓰고 찜찜했어요. 우리 많이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그랬어요, 저도.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한 거죠. 네. 하지만 해빙을 시작하자 돈을 쓰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을 했다.
네. 여기서 인제 한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돈을 쓰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앞전에 낭비와 과시에 대한 단락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즐겁게 써야 될 것이고. 그쵸? 근데 필요하지 않은데 막 즐겁게 쓰는 거 있잖아요.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누군가 밥을 사 준다든지. 그쵸? 그래서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를 점검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기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와 부자가 된 것 같아. 지금 나는 진짜 부자들처럼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거야. 기분 좋게 쓸 돈이 나에게 있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월급에 대한 감정도 달라졌다. 사실 이전까지 돈이 들어와도 별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집세와 교육비, 이자가 나가면 얼마나 남을지 이걸 벌려고 아둥바둥 일만 했던가 생각하면 오히려 기분이 가라앉기만 했다. 그리고 며칠 후 텅 비어버린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밀물처럼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제 월급이 찍힌 통장을 보면 나는 이 순간을 살려고 노력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월급 통장에 돈이 찍힌 것을 보느냐, 빠져나간 것을 보면서 완전 설컹하는 느낌을 느끼느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있잖아요. 사실 설컹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제가 하는 일에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어떤 이런 매출이나 전체 어떤 그게 있어요. GV라는 그룹 전체 볼륨이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누가 반품 처리가 돼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1일 이 어제 4 일이었나요? 3 일까지 있잖아요. 괜찮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큰일 날 뻔해. 5%와 2.5%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깜짝 놀래 가지고요. 설컹했는데 제가 순간 딱 있죠. 그냥 느꼈죠. '그냥 다 잘 될 거야.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저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네 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네. 뭐 리딩 보너스라는 게 있는데 그 리딩 보너스는 딱 인제 그 날짜가 정해진 그 안에 다 벌써 계산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야 순간 딱 보면 저도 뭐야 절커덩하고 있죠, 가슴이. 근데 순간 그래도 저는 그 무의식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제가 하다 보니까 그게 어 저한테도 이게 습관을 딱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했는데 그걸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더 되더라고요. 공부한 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바로 실천하고 좋은 원상복귀 별로 어 설렁하지 않을 그런 좋은 일이 그대로 그냥 일어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철컹하고 내려지는 그 마음에 놀람 있잖아요. 불안감. 그런 게 있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스탑하고 그다음에 내가 빨리 바꾸는 거. 에너지 전환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월급이 들어왔네. 이만큼 벌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집세와 아이 학원비를 내고 음식까지 살 돈이 생겼네. 이 기쁨을 실컷 만끽해야겠다. 그렇게 서윤을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파리에 간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들떠 있었다. 출발일을 앞두고 서윤에게 비행기표를 받는 날이었다. 좌석 번호가 좀 특이해서 찾아보니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이었다.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멋진 선물까지 주다니 예기치 않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왔다. 이 두 분은요, 그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들었더니 엄청 존중하고 배려하고 두 분이 만나면 너무 좋고 막 그런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물론 해빙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순탄하신가요? 순탄하세요? 안 될 때 많죠. 아침에 딱 해야지 해요. 그래 놓고 어떠세요?
돌아서면 1시간도 안 돼서 에이씨 하고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힐링하자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이제 생각,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그 밑에 느낌이 있거든요. 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과 믿음이 있는데 이 느낌부터 무의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무의식을 살짝 터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의식을 완전히 바꾸면 좀 잘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각성하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지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그냥 아 내가 모든 게 다 있구나 행복한 걸 유지해 갈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무의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야. 이분도 홍지연 작가님께서도 순탄한 것은 아니랍니다. 좀 마음 편하죠. 나만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러셨답니다. 네. 가끔 작은 위기들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은 일이었다. 밤늦게 돌아온 어느 날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처는 국세청. 보나마나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일 것 같았다. 그쵸. 국세청에서 날아오는 게 돈 내라는 거잖아요. 그쵸. 갑자기 고지서라니. 얼마나 될까? 너무 많이 나왔으면 어쩌지? 곧바로 봉투를 열기가 겁이 나 먼저 TV를 켜고 시간을 끌어보았다. 그런데 시선은 TV를 향해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식탁위로 뻗어갔다. 이 사이에 낀 고기처럼 종이 쪼가리 하나가 계속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다시 테이블 앞으로 돌아가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뒤 가위를 들고 봉투를 열었다. 이런 거 공감하십니까? 털어내십시오. 예, 종이에는 상당히 큰 숫자가 찍혀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던 세금이었다. 기한이 지난 탓에 설상가상으로 과징금까지 붙어 있었다. 입안이 마르면서 가슴이 바싹바싹 조여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수백만 원이나 내야 한다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겠네? 평소에 나라면 당장 계산기부터 꺼내 들었을 것이다. 얼마를 더 아껴야 할지 고민하다 불안감에 잠까지 설쳤겠지? 그렇게 멘탈이 붕괴되려는 그 순간 나는 스스로를 향해 외쳤다. 잠깐 진정하자. 헤딩하면 돼. 예, 요게 각성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차려야 내가 이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옛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계속 불안감을 느낀다. 근데 빨리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도 각성이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느낌이 어떤지. 그렇죠? 내가 느끼는 감정. 네. 눈을 감은 채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었다. 몇 번을 반복하자 미소 짓는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그렇듯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했다. 단돈 뭐요? 1달러라도 나에게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다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중하는 것이 창조가 돼요. 얼만큼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없는 걸 자꾸 느껴요. 근데 반복해서 느껴요. 그러면 없는 것을 반복한다는 건 집중하면서 없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순간순간 없는 것을, 뭐든 하나라도 있는 거, 1달러 아니라도 모든 상황들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집중하는 것을 바꿔보자. 주의 집중할 것을 어디다 내가 주의를 집중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정한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서인이 함께 하는데 괜찮을 거야. 지금 나에게는 돈이 있어. 인터넷을 열고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 보았다. 마침 여름 휴가를 가려고 모아놓은 여윳돈이 좀 있었다. 그걸 보자 힘이 솟았다. 세금을 낼 돈이 충분하구나. 이 고지서가 나에게 돈이 있다는 증거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종이 위에 찍힌 숫자가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여세를 몰아 나는 핸드폰을 열고 바로 세금을 내버렸다.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 깊게 잠이 들었다. 또 다른 위기가 온 곳은 백화점이었다. 명품 브랜드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신발 하나가 눈에 띄었다. 화려한 체인으로 장식된 사파이어색 샌들. 그걸 보자마자 나는 자석에 이끌리듯 매장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공감이 됩니다. 이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당장 그 구두 앞으로 달려가 가격표부터 확인했다. 그 순간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60만 원. 평소에 샀던 것보다 서너 배나 비싼 가격이었다. 아, 어떻게 하지? 좀 비싼 것 같은데? 막 합리화를 합니다.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럼 뭐야? 나는 이게 필요해. 나는 이게 필요해. 이거는 왜 필요해?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돈도 이렇게 나눠서 내면 돼 하고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렇죠? 아주 공감이 되지만, 네. 포기하고 다시 나오려는데, 포기하고 나오려고 했대요. 그런데 뭐요? 점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제품 유명한 여배우가 신고 나온 거 아시죠? 막 누가 입었어요? 누가 이거 입었어요? 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누가 그러니까 모델들 많이 쓰잖아요. 연예인들. 예.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그 옷을 입으면 내가 그 연예인이 된 것처럼.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딱 한 켤레 남았어요. 다 딱 한 켤레 남았다 그러고요. 한 개밖에 없다 그러고요. 원래 다 그러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네. 연예인과 마지막 하나. 왜 이 말만 들으면 마지막 남은 이성까지 모조리 사라지는 걸까? 그 말을 듣고 나니 접착제로 붙여놓은 듯 신발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구두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그 자리에서 서성거렸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남의 시험지를 훔쳐보는 듯 뭔가 찜찜했던 것이다. 나름대로 합리화도 해보았다. 원래 그 쇼핑 호스트들은요, 구매 충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연예인도 갖다 대고, 멋있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또 깜빡 속는 거. 진심으로 뭔가 얘기를 해줄 때 좀 속아요. 아, 저 사람, 처음엔 다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구매 충동을 유발시킨다는 걸 우리가 갖고 들어가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게 내가 진짜 어울리나 이걸 한번 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진정성이게. 아, 그거는 고객님한테 안 어울려요. 그럼, 진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 솔깃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구매 충동을 일으킬 때 두 번째 좀 높은 단계인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거 다 당해본 것 같아요. 경험을 해본 거. 그래서, 그래. 구로도 말했잖아? 즐겁게 소비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거 합리하는 거예요. 즐겁게 소비한다고. 좀 비싸면 어때? 이 구두 값보다 더 많이 벌잖아. 그쵸? 고민이 길어질수록 점원의 눈에서도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았다. 압박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계산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그쵸? 생각하면 할수록 지나치게 비싼 물건이었다.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갔다. 카드를 내려고 하는 찰나
구루의 말이 귀에 울렸다. 동시에 단호하게 빛나던 그 눈빛도 떠올랐다. 낭비는 해빙이 아니에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낭비는 해빙이 아니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으세요. 그렇죠? 진짜 진정으로 이게 원하는 것일까? 저는 낭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낭비를 하냐면 기분 나쁠 때, 분노할 때, 그럴 때 막 낭비를 하면서 대리 만족을 했던 거예요. 충동을 하면서. 그게 하고 쓰고 나서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막 깔별로 막 코트 다 산 적도 있었고요.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이거는 낭비고 가시다. 그냥 충동 구매, 내 기분 전환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 기분이 어디 있어요? 기분 나쁜 건 내 안에 있거든요. 밖에 옷을 산다고 해서 신발을 산다고 해서 해소되는 거는 아닌데 그 기분을 순간 해소시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요새는 네, 안 합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는 거. 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건 혹시 내일이 없다는 마음 아닐까? 그건 낭비인데 사실 샌들을 사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다. 이렇게 구두를 사버린다면 후회할 것이 분명했다. 얼른 카드를 집어넣고 빈손으로 백화점을 나섰다. 뜻밖에도 그 순간 해빙이 느껴졌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상쾌하게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백화점을 나서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 그걸 샀다면 지금쯤 기분이 형편없을 거야. 네. 그 사고 안 사고가 2차적인 거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데 느끼는 건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신 자체가 해빙을 한 거잖아요. '아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 하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거 알고 나니까 다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걸음도 사지는 않았지만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기분이 가볍고 편안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순간. 예. 저는 많이 해보고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고. 네. 운 좋게도 더 좋은 기회는 금세 찾아왔다. 파리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 갔을 때였다. 면세점 진열대에 마음에 쏙 드는 샌들이 하나 있었다. 낮은 굽의 작은 리본,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릴 만한 검은색 샌들이었다. 게다가 30% 세일을 하는 건 아닐까? 할인을 받으면 $300 정도 나가는 가격이었다. 얼른 신발에 발을 집어넣은 뒤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아, 마음에 쏙 든다. 그건 충만한 행복이었다. 사도 되겠다는 편안한 확신이 들었다. 그 마음이 편안한 거, 가격이 저렴한 거를 다시 고르신 거예요. 그쵸? 자, 이제 기쁨을 마음껏 즐기며 카드를 낼 차례였다. 서명을 하고 영수증을 받아들자 그것이 꼭 무슨 증명서처럼 느껴졌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내가 꿈꾸는 미래에 투자할 수 있다는 증명 말이다. 해빙을 배우기 전에 나라면 어땠을까? 아마 돈을 쓰면서 이렇게 좋아하지 못했겠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먼저 죄책감을 느꼈을 텐데, 물건을 산 다음에도 나 자신을 한참이나 원망했을 것이다. 괜히 충동 구매를 했다고 하면서. 저는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살 때는 그 감정 있잖아요. 내가 뭔가 외롭다든지 허전하다든지 이 화나는 그 느낌을 이 구매를 하면서 충동 구매를 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대리 만족. 그쵸? 그 느낌을. 근데 나는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근데 이 마음의 허한 부분 때문에 그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썼어요. 쓰고 나서는 어때? 내가 뭔가를 이제 허전한 그 마음을 대리 만족을 하고 나서는 쓰고 나면 그게 아직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소가 되지 않아서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툭 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불안해요. 그 의식, 사랑의 밝기 있잖아요. 되게 불안감.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막 불안감으로 딱 있다가 딱 어떻게 돼요? 30 으로 뚝 떨어지면서 죄책감,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막 느끼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수치가 30 이에요. 30 이면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있거든요. 30 이면 막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 선상에 있는 느낌들이 뭐냐면요. 나를 학대를 해요.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됐어. 내가 이거 죽일 년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막 나를 있잖아요.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막 자책을 하고 자책을 하면서 나를 어떻게 하냐면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 그래서 이게 기전이 있잖아요. '나는 샀지만 자책을 안 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200 이하의 그 느낌을 자동 시스템으로 무의식이라는 거는 습관이거든요. 자동 시스템으로 막 돌아가요. 자동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내 느낌이 어떻지라는 걸 보지 않은 다음에는 깊숙이 무의식에서 작동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꼼꼼하게 보고 막 그런 것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의식에서 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 부모님을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무의식은요, 자동으로 그냥 들어와요. 좋은 거 나쁜 거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희 엄마가 맨날 있잖아요. "돈 때문에 지긋지긋하다." 아이고 돈 막 꼬아야 되니까는 막 빌려와야 되니까 지긋지긋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돈 하면 엄마 아빠 싸움 다 빼니까 지긋지긋하다. 걱정되시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돈은 지긋지긋하다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 거로 와 있더라고요, 무의식에.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게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다 보니까 이 돈을 막 있잖아요.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막 들어오면 돈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써버리는 거예요. 써버리다 보니까 이 무의식에서 써버리는 일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 '내가 이거는 써도 되는 거야.'라고 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더라고요. 그걸 공부를 해서 알았잖아요. 알고 나서는 지금은 진짜 써야 되나? 안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나? 그걸 많이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이 고민보다 판단을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어떤가?' 막 그래요. 그전에는 막 있죠. 안에 있는 나시 그런 것들도 막 십몇만 원짜리 막 비싼 걸 막 샀더라면 지금은요. 이렇게 저 대구에 있는데 동성로 쭉 가면 9천 원짜리 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오래 못 입더라고요. 아유 한철 잠깐 한두 달이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9천 원, 만 원 하는 거 필요할 땐 고렇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많이 공부하면서 패턴을 엄청나게 바꿨어요 그게. 그래서 이 무의식을 바꾸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하는 행동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정말 알뜰하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는 공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글씨가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글씨 읽는 걸 싫어해요. "나는 공부를 못해." 이러니까 글씨 읽는 걸 싫어해서 저는 그림, 무슨 공지사항이라든지 어떤 게 뭐가 있잖아요. 게시판에 뭐가 딱 있어. 그러면 막 글씨 많은 거를 안 봐요. 안 봐서 대충 있잖아요. 대충 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새는 제가 저희 여기 초이님이라고 계세요. 그 초이님은요. 엄청나게 검색을 해요, 검색. 검색을 엄청 막 글씨 하나하나 다 읽고 검색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아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보고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요새 저도 검색을 많이 해요. 검색해 보고 비교해 보고. 제가 그래서 뭐 팡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슈퍼마켓 갔는데요. 라면 사려고 갔는데 그 팡 있잖아요. 팡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비교를 하는 거야. 무슨 라면? 순한 맛. 저희 아빠가 순한 맛을 드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비교를 해 보고 여기가 더 싼 거예요, 팡이 슈퍼보다. 그럼 제가 거기서 있잖아요. 주문을 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슈퍼마켓 갔는데 팡에서 주문하고. 그 팡 엄청 잘 활용을 잘하는데 편리하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이동 거리나
배송료나 이런 걸 다 계산. 저 그거 절대 안 했었거든요. 그냥 편리한 대로 아유 갔으면 사지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이렇게 다 보고 제가 바뀌더라고요. 무의식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행동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관찰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해빙을 하고 나니 더 이상 내 결정이 불안하거나 찜찜하지 않았다. 그쵸? 잘하신 거죠? 느낌을 잘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느낌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깨달은 것은 더 있었다. 하나 더 있었다. 사파이어 색 샌들을 살까 고민했을 때와 기분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다. 긴장감에 머리가 지근거렸던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마음이 편안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일까? 온몸에 신선한 활력도 들었다. 승객 여러분, 비행기가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을 들으며 넓고 푹신한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등을 기댔다. 몸이 의자에 녹아드는 것 같았다. 아, 벌써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다. 네. 오늘은 이 단락까지 하고요. 우리는 벌써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다가 아니고요. 우린 뭐요? 행복한 부자다. 나는 행복한 부자다라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오늘 이제